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GPT가 이야기한다. 미국 부자는 부동산 최소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는 정반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부터 봐야죠. 한국 SBS 비즈 대한민국 상위 1% 자산은 투자는 소득은 요런 기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위에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상위 1% 가구입니다. 2022년 기준이고 단위는 억 원입니다. 한번 보면 일단 순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순자산 커트라인이 32억 8천 32억 8천 이상 들고 있으면 상위 1% 가구라고 합니다. 물론 숫자 왜곡은 좀 있겠죠. 상위 1% 중에서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 단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왜곡은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위 1% 가구에 들어가려면 순자산이 32억 8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왜곡 현상 때문에 평균은 5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53억 7천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53억 7천만 원이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 그리고 요 53억 7천만 원을 100%로 봤을 때 부동산은 과연 몇 프로인가? 부동산 자산은 43억 7천만 원 해서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81%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위 1% 가구일 경우.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전체 가구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상위 1% 포함해서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은 4억, 그러니까 73%가 부동산이죠. 그래서 전체 가구로 봤을 때는 자산의 73%가 부동산인데 상위 1% 가구만 보면은 자산의 81%가 부동산인 거죠. 상위 1% 가구는 부동산을 엄청나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왼쪽에 파란색 박스 표시 평균 부채가 나와 있는데 상위 1%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억 2천만 원. 그리고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천만 원.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상위 1% 가구는 10%에 불과한 반면에 전체 가구는 16%에 해당합니다. 부채가 16%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상위 1% 가운데 38.4%에 그쳤다고 합니다. 과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위 1% 가구는 벌써 부동산 엄청나게 들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반면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58%에 달했다고 합니다. 과반이 넘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많이 들고 있고 추가 매수 안 해. 지금 정리를 오히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문 결과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상위 1%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지금 아파트가 많긴 많은데 그런데 전체 가구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아파트 비율은 10.8%포인트 낮고 건물은 14.1%포인트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상위 1%
일단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아파트 사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부동산을 차라리 사겠다는 비율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 아파트는 최소로 매수를 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아파트 전망 절대 밝지가 않다. 지금 상위 1%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 한국 부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 기사에 나와 있는 한국 부자, 부동산 많이 들고 있고 그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전부터 많이 들고 있었고 그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들고 있어서 추가 매수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아파트. 부자 아닌 사람들이 빚이 오히려 더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챗 GPT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 금액, 평균 부동산 금액, 평균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상위 1%가 아니라 미국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순자산, 평균 부동산 금액, 평균 부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질문을 던지니까 아주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챗 GPT가 완전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요것을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고 요런 내용이 있죠. 상위 1%와 모든 가구의 평균은 극단 값으로 인해 크게 왜곡될 수 있으며 당연하죠. 그런데 요 당연한 요 왜곡 현상은 대한민국 통계 자료도 똑같죠. 같은 조건이니까 미국, 한국 비교할 때는 요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챗 GPT가 답변한 자료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한국 자료하고 비슷한데 노란색이 상위 1% 가구, 그리고 밑에가 전체 가구. 순자산부터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2021년 기준이고 환율 1,300원 적용을 하면은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51억입니다. 351억. 그리고 부동산은 83억 2천만 원. 부동산 자산 비율이 상위 1% 가구는 24%밖에 안 됩니다. 24%. 반면에 전체 가구로 넘어가면은 순자산이 9억 7천, 그 중에 부동산이 2억 9천. 그래서 전체 가구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자산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부채 한번 보시면 상위 1%는 24억 7천만 원. 그러나 비율로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7%. 순자산의 7% 수준의 부채가 있는 것이고 전체 가구로 봤을 때는 부채가 평균 1억 2천, 순자산의 12% 정도 부채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하고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미국 자료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좀 이따가 한국 자료하고 미국 자료 바로 비교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번 미국 부자, 부동산은 실거주 개념이죠. 회사의 성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직간접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망한 회사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3번 부채가 거의 없죠. 미국 부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레버리지 크게 안 땡긴다는 거죠. 레버리지 크게 안 땡긴다. 일단 방어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누구나 알 겁니다. 레버리지 크게 땡겨서 투자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채 많이 땡겨서 그걸로 도박하듯이 투자하면은 결과가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 자료와 미국 자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위에가 한국 자료, 아래가 미국 자료. 지금 보시면은 순자산 보시면은 한국은 상위 1% 53억, 미국은 351억. 미국 상위 1%가 6배 이상 부자죠. 물론 소득이 GDP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죠. 상위 1% 가구의 자산 규모는 6배 이상. 부동산도 지금 보면은 43억 7천 한국이, 미국이 83억 2천, 2배 정도 나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자산 차이가 적게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부터 우리보다 GDP가 높았던 미국이기 때문에 자산은 더 누적되어서 더 편차가 큰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전체 가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5억 5천, 미국이 9억 7천. 그리고 부동산 보면은 골 때리죠. 부동산 평균 전체 가구 평균 4억. 그런데 미국은 2억 9천. 여기서 간단하게 대충 보면은 소득 격차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라고만 이야기하겠으나, 지금 부동산 쪽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보시면 한국이 4억, 미국이 2억 9천. 말이 안 되죠. 소득이 2배 차이 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소득이 더 차이 났는데 그게 누적된 결과가 축적된 자산일 건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가구가 부동산을 더 들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거품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번 보시면 전체 평균 16%, 미국은 12%,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죠.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부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좀 부채가 적은데 10%밖에 안 되는데 한국, 미국은 7%밖에 안 됩니다. 7%. 미국이 전반적으로 레버리지를 적게 땡겨 쓰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번 한국과 미국 부동산. 일단 1번 인당 GDP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상위 1% 순자산은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2배 정도 차이. 2번 미국은 실거주 시장이라서 세금 엄청나게 세금 내어야 하는 고가 부동산 수요가 한국보다 많죠. 한국 부자보다 6배 부자이므로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고급 주택 연면적 100평 넘는 거, 대지가 200평 넘는 거, 수영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있는 거를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데 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적죠.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한국에서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단인데 가성비 안 나오는 고급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버니까 부동산 좋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세금 내고 많은 비용 지불하겠다. 이런 거고, 한국은 기왕이면은 땅 가치가 높은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그거 가격이 더 오르니까 그런 아파트를 주로 사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돈놀이 하겠다. 이런 거죠. 실거주일 리가 없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전체 가구 순자산은 2배 차이가 안 나는데 전체 평균 부동산 자산은 한국이 4억이고 미국이 2억 9천이더라. 한국 부동산 뻥튀기가 2.5배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2억 9천이면 한국은 1억 5천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4억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한국 부동산 뻥튀기 엄청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자산 비중의 30%, 한국 자산 비중의 73%가 부동산입니다. 결국에는 비정상은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죠. 자산의 73% 부동산, 여기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서 부동산 반대편에 있는 자산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금융자산 쪽 투자가 향후에 유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앞서 보신 한국의 그 통계자료표 그리고 챗 GPT한테 물어본 미국의 통계자료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많은 시사점들을 주고 있고 특히나 한국의 그 통계표만 보더라도 부자들이 향후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마 각자 머릿속에 느끼는 바가 있을 걸로 생각되면서 저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